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서 오히려 마음을 더 숨기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엔 이상하게 말이 적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서운하다는 말도 괜히 쑥스러워 삼켜버리게 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잘못 보낸 카톡 한 통이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정호 씨는 올해 73입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지 5년째. 아들은 같은 서울에 살고 있지만 얼굴을 보는 건 명절과 생일뿐이었습니다.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을 많이 하지 않을 뿐이었지요. 아들이 어릴 적엔 그랬습니다. 엄하게 키워야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칭찬 대신 더 열심히 해라는 말을 더 많이 했고, 안아주기보단 등을 두드리며 남자는 울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어느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혼자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휴대폰을 들여다보던 정호 씨의 화면에 카톡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발신자 아들 김민수. 정호 씨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이 녀석이 웬일로 먼저. 그런데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아버지랑은 진짜 대화가 안 돼. 왜 한 번도 내 얘길 제대로 들어준 적이 없지. 정호 씨는 한참을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메시지가 하나 더 도착했습니다. 아, 이거 아버지한테 잘못 보냈네. 잠시 후 방금 건 회사 동료랑 얘기하던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라는 메시지가 다시 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짧은 문장 하나가 정호 씨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아버지랑은 진짜 대화가 안 돼.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정호 씨는 답장을 쓰려다 지웠습니다. 무슨 소리냐? 쓰려다가 지웠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또 지웠습니다. 결국 그는 그래, 알겠다. 이 한 줄만 남겼습니다. 보내고 나니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정호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중학생이던 어느 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었습니다. 아버지, 저 음악 해보고 싶어요.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지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먹고 살 길부터 찾아. 그 뒤로 아들은 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전공도 취업도 아버지의 뜻에 크게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정호 씨는 그것이 아들이 철이 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저 말을 포기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열어 아들의 프로필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자신이 몰랐던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한 번도 제대로 들어준 적이 없었나? 혼잣말이 조용한 거실에 흩어졌습니다. 그날 밤 정호 씨의 가슴에는 말하지 못해 생긴 상처가
처음으로 또렷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들이 준 상처가 아니라 어쩌면 자신이 만든 상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함께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정호 씨는 휴대폰을 자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서 또 메시지가 오지는 않을까, 괜히 단체 카톡방에 올라온 사진도 한 번 더 눌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상적인 안부만 보냈습니다. 아버지, 건강은 괜찮으세요? 이번 주말은 좀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짧고 무난하고 틈이 없는 문장들. 정호 씨는 그 말들이 더 서운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전과 다를 게 없는데 이제는 그 안에 들어있는 거리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다가도 그 문장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왜 한 번도 내 얘길 제대로 들어준 적이 없지. 바둑돌을 내려놓다 말고 손이 멈췄습니다. 나는 늘 들어줬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회사에서 힘들다고 말했을 때 정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들 힘들다. 내가 유난 떨 필요 없다. 결혼 초에 돈 문제로 고민한다 했을 때도 남자가 책임져야지. 그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그때는 현실적인 조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약해지지 않게 하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니 아들은 조언이 아니라 그저 그래 힘들었겠다. 그 말 한마디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녁 정호 씨는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이 어릴 적 그려준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색연필로 그린 세 사람,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신. 그림 속 아버지는 늘 크게 그려져 있었고 표정은 무표정이었습니다. 그때는 웃는 얼굴을 그릴 줄 몰라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정말로 아들에게 자신은 그렇게 보였던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커다랗고 말이 적고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 정호 씨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아들의 채팅창을 열었습니다. 한참을 타자를 치다가 또 지웠습니다. 그날 카톡 마음에 남는다. 지웠습니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여기까지 쓰고도 전송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괜히 이야기 꺼냈다가 더 어색해지면 어쩌지. 나이 73. 수많은 일을 겪었지만 아들에게 사과하는 일은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아들 쪽에서 먼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주말에 잠깐 들를게요.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밝지도 무겁지도 않은 톤. 그래, 시간 되면 와라. 통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혹시 그 카톡 이야기하려는 건가? 아니면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넘기려는 걸까? 그 주말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금요일 밤부터 괜히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먼지 묻은 식탁을 닦고 아들이 좋아하던 된장찌개 재료를 미리 사다 놓았습니다. 마음은 분주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문을 여는 순간 정호 씨는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 왔냐? 아들도 괜히 신발을 벗으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거실에는 말보다 공기가 먼저 앉았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두 사람 사이엔 그날의 카톡이 조용히 놓여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은 몇 번이나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정호 씨의 심장이 괜히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그날 카톡? 사실은요. 그 한마디에 정호 씨의 손이 조용히 떨렸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날 카톡 사실은요.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괜히 물컵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정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먼저 입을 열면 또 무심한 말이 튀어나올까봐 두려웠습니다. 회사 동료랑 얘기하다가 잘못 보낸 건 맞아요. 근데 내용은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그 말이 조용히 식탁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정호 씨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더 아팠습니다. 저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칭찬받고 싶었어요. 민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시험 잘 봤을 때도 상 받아왔을 때도 아버지는 항상 더 잘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에 정호 씨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건 격려라고 믿었습니다. 자만하지 말라는 뜻이었고 더 큰 사람이 되라는 기대였습니다. 그래야 내가 세상에서 안 밀린다 생각했다. 정호 씨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한 번만이라도 잘했다는 말 듣고 싶었어요. 그 한 문장이 정호 씨의 마음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기억이 스쳤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날 달리기 1등을 하고 땀에 젖은 얼굴로 달려오던 어린 민수. 아버지, 저 1등 했어요. 그때 자신은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그래, 다음엔 더 잘해라. 그 순간 아들의 얼굴에 스치던 짧은 아쉬움을 지금에서야 떠올렸습니다. 그게 상처였을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민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음악하고 싶다고 했을 때도요. 그때 정말 많이 고민했거든요. 정호 씨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쓸데없는 소리라고 하셨을 때 나는 그냥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낫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엔 오래 묵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정호 씨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나는 내가 힘들 길을 갈까봐 그랬다. 알아요. 아버지가 걱정해서 그랬다는 거 이제는 알아요. 민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버지가 제 얘기를 안 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한 번도 물어보신 적 없잖아요.
그 말에 정호 씨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 질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정답을 말해주는 게 아버지의 역할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식탁 위에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호 씨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하다가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미안하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의 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정호 씨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말을 안 하는 게 괜찮은 줄 알았다.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쌓아두고 있었을 줄은 몰랐다. 그 순간 민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도 아버지한테 말 안 한 게 많아요.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솔직함이라는 것이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잘못 보낸 카톡 한 통이 피하고 싶던 이야기를 결국 꺼내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직접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말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제가 요즘 그 뒤에 이어질 말이 정호 씨의 가슴을 또 한 번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제가 요즘 민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가락으로 물컵 가장자리를 천천히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이번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뭐가 힘들어 먼저 잘라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회사에서요. 팀이 바뀌었는데 제가 맡은 일이 계속 잘 안 풀려요. 민수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눈빛은 지쳐 있었습니다. 윗사람들은 성과만 보니까 자꾸 비교되고요. 저도 모르게 제가 별로인 사람 같더라고요. 정호 씨의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다들 그런 거다. 참고 버텨라. 하지만 그 말이 아들에게 어떤 상처로 남았는지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동료한테 하소연한 거예요. 아버지랑도 대화가 안 된다고. 그냥 제 마음이 어디에도 닿지 않는 느낌이라서요. 어디에도 닿지 않는 느낌. 그 말이 정호 씨의 마음을 세게 흔들었습니다. 아들은 지금도 여전히 혼자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정호 씨는 손을 모았다 풀었다 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힘드냐?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처음으로 듣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놀란 듯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네, 솔직히 좀 많이요. 그 말과 함께 민수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그제야 정호 씨는 자신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으려 애쓰는 아들, 가정에서는 책임을 지려 애쓰는 남편,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는 괜히 더 강한 척해야 했던 한 사람. 그가 아직도 자신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정호 씨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다 잘하고 있는 줄 알았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회사도 가정도 아버지보다 훨씬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다. 민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잘 살고는 있죠. 근데 가끔은 아버지한테 기대고 싶었어요. 그 말에 정호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기대고 싶었다. 자신은 한 번도 아들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단단해야 한다고만 믿었습니다.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단함이 아들에게는 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정호 씨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식탁 위에 놓인 아들의 손등을 살짝 덮었습니다. 어색하고 서툴고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힘들면 말해라.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처음으로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내 얘기 듣겠다. 그 순간 민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버지가 해결해 주겠다가 아니라 듣겠다고 말한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하게 흐르던 긴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잘못 보낸 카톡 한 통이 결국 이렇게 묻어두었던 마음을 꺼내놓게 했습니다. 정호 씨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가르치려만 했지 들으려 한 적이 있었나? 그 깨달음이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 다행이라는 생각이 조용히 마음을 스쳤습니다. 그러나 아직 말하지 못한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정호 씨의 가슴 깊은 곳에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말. 그 역시 아들에게 한 번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내려앉은 공기가 조금은 부드러워졌지만 정호 씨의 마음속에는 아직 남아있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는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꾹 눌러온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민수가 먼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렇게 엄하셨어요? 책망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알고 싶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정호 씨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한테 한 번도 칭찬을 못 받아봤다. 뜻밖의 말에 민수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할아버지요? 그래. 정호 씨의 시선은 어딘가 먼 곳을 향했습니다. 나는 중학교도 겨우 나왔다. 집이 가난해서 16에 공장 나갔다. 기계 소리, 기름 냄새, 손에 배던 쇳가루의 감촉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는 항상 이런 말만 했다. 남자는 약하면 안 된다. 참아라. 버텨라. 정호 씨는 그 말을 그대로 배웠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나는 너만큼은 힘들게 안 살게 해주고 싶었다.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그래서 더 세게 키웠다.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걸 미리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민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아버지의 어린 시절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가 나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게 자랑스러웠다. 정호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그걸 말로는 못하겠더라. 자랑스럽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그 말이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자신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럼 저한테 실망한 적은 없었어요? 정호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다. 그 말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했든 나는 속으로는 늘 내 편이었다. 그 순간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걸 왜 한 번도 말 안 해주셨어요? 그 말 속에는 원망보다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조금은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나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몰랐다. 두 사람은 잠시 웃음 섞인 눈물을 나눴습니다. 상처는 있었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서툴러서 생긴 흔적이었습니다. 정호 씨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카톡, 나한테는 아팠다.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고맙기도 했다.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 아니었으면 우리는 또 아무 말 안 하고 지냈을 거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잘못 보낸 카톡 한 통이 두 사람을 처음으로 진짜 대화 앞에 세워놓았습니다. 정호 씨는 아들의 손을 이번에는 조금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민수야,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부른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많이 부족했다. 그 말이 늦었지만 진심으로 건네졌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아들의 마음에 조용히 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라는 새로운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조금씩 기울고 있었습니다. 오후의 빛이 거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말을 많이 한 날은 이상하게도 몸보다 마음이 더 지칩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어딘가 모르게 가벼운 기색이 떠 있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제가 힘들다고 하면 그냥 한 번만 그래, 힘들었겠다. 그렇게만 말해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이었지만 어딘가 어린아이 같은 표정이 스쳤습니다. 정호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말 어렵지 않다. 잠시 뜸을 들이더니 덧붙였습니다. 지금도 해줄 수 있다. 민수가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정호 씨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버티느라 힘들었겠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을 돌아온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슬픔보다 안도에 가까운 눈물이었습니다. 네, 좀 힘들었어요. 그 한마디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풀리는 순간이 있다는 걸 정호 씨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사 일,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예전처럼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말투가 아니라 정말로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결은 제가 해야죠. 대신 가끔 이렇게 얘기 들어주세요. 정호 씨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건 할 수 있다. 잠시 후 정호 씨는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전에 하고 싶다던 음악.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직도 가끔 하냐? 민수는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퇴근하고 가끔 기타 치긴 해요. 그냥 취미로요. 정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그 말에 민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잘했다고 했다. 정호 씨는 조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고 싶은 거, 완전히 버리지 않은 거, 잘했다. 그 한마디가 민수의 마음 어딘가를 깊이 울렸습니다. 어릴 적 그렇게 듣고 싶었던 말. 이제야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호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낡은 상자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내가 어릴 때 쓰던 거다. 상자 안에는 낡은 리코더와 초등학교 때 그렸던 악보 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버릴까 하다가 그냥 두고 있었다. 그 말은 곧 내 꿈을 완전히 잊은 적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수는 상자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이전과는 다른 공기가 흘렀습니다. 완벽하게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나온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는 서로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겠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호 씨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가르치기보다 먼저 묻자. 그리고 민수 역시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버지도 나만큼 서툴렀구나. 잘못 보낸 카톡 한 통이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진 않았지만 방향을 조금 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방향 전환이 앞으로의 시간을 다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서로의 진심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 무렵이었습니다. 거실 불빛이 은은하게 켜지고 창밖으로는 동네 가로등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고 난 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TV를 틀어 말 대신 화면을 바라봤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TV를 켜지 않았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르다가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사실 아들 낳고 나서 아버지 생각 많이 했어요.
정호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애한테 화낼 때마다 문득 아, 나도 저렇게 컸겠구나 싶더라고요.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더 복잡했어요. 이해도 되고 서운하기도 하고. 정호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 마음이라는 게 해봐야 안다더니. 그 말에 두 사람 사이에 작은 웃음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한동안은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고 생각했어요. 정호 씨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아버지처럼 책임감 있게 살고 싶다는 생각도 해요. 그 말은 비난이 아니라 이제는 이해하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정호 씨의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들 앞에 섰습니다. 민수야. 아들이 올려다보는 순간 정호 씨는 조심스럽게 아들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평생 해보지 않았던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품 안에는 억눌러왔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혼자 두어서 미안하다. 귓가에 낮게 울리는 목소리, 민수의 눈물이 아버지의 어깨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저도요. 아버지 마음 몰라줘서 미안해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오래 묵은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기억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전해지는 거구나. 말하지 못해 생긴 상처는 결국 말로 풀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야 배웠습니다. 한참 후 두 사람은 다시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카톡 잘못 보내지 않게 조심하세요. 정호 씨도 피식 웃었습니다. 너도 마찬가지다. 가벼운 농담 속에 이전에는 없던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잘못 보낸 카톡 한 통이 이렇게까지 이어질 줄은 누구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작은 실수가 아니었다면 이 대화도 이 포옹도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남은 건 이 변화가 오늘 하루로 끝나지 않도록 조용히 이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말로 하지 않아도 이미 두 사람 마음속에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돌아간 뒤 현관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집안이 다시 적막해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정호 씨의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들과 마시다 남은 물컵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컵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아들과의 대화창이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오늘 와줘서 고맙다. 보내고 나니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저도요. 아버지, 오늘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그 뒤에 하나 더. 사랑합니다. 그 세 글자를 보는 순간 정호 씨의 눈이 흐려졌습니다. 평생을 기다렸던 말 같기도 했고 어쩌면 자신이 먼저 했어야 할 말 같기도 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답장을 썼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짧고 서툰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을 돌아온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갑자기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어색한 순간도 있었고 습관처럼 훈계하려는 말이 튀어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호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어떠냐? 그 한 문장이 두 사람 사이를 조금씩 바꾸고 있었습니다. 민수 역시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전처럼 혼자 삼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좀 속상하네요. 그 말에 정호 씨는 대단한 해결책 대신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래, 속상했겠다. 그 짧은 공감이 이제는 두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손자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거실 한쪽에서 손자가 장난감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사랑을 더 많이 말해줘야지. 그리고 조용히 손자를 불러 안으며 말했습니다. 잘했다, 우리 손자. 그 말을 들은 민수가 문득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 수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잘못 보낸 카톡 한 통이 두 사람의 시간을 되돌리지는 못했지만 앞으로의 시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는 남아 있어도 그 위에 이해가 더 씹혀지면 아픔은 조금씩 옅어집니다. 아버지와 아들,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멀어질 수 있는 관계. 하지만 그 거리는 아주 작은 말 한마디로도 다시 좁혀질 수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늦게나마 배웠습니다. 말하지 못해 생긴 상처는 결국 말로 풀어야 한다는 것. 그날 잘못 보낸 카톡 한 통이 그 첫 문장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두 사람은 조금씩, 정말 조금씩 서로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